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달나라는 꽤나 분주한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나는 절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아 라며 마다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만약 부자가 될 운명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부자가 될 운명을 거머쥘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자의 운명은 99% 본인이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출판 부커에서 펴낸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의 이정재 저자인데요. 저자는 풍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옥토끼가 즐겨 찾던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므로 사주 명리학자이시며 지금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자 올바른 장명학 연구원장, 동양명리학 연구원장, 국제상공회 풍수학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럼 저자의 주장처럼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부자의 사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옥토끼와 함께 오늘의 책 속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멋있다, 잘생겼다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얼굴과 남지 않는 얼굴이 따로 있듯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과 조화로운 얼굴 또한 따로 있습니다. 아마 잘생긴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눈이 크고 잘생겼어, 코가 멋있게 생겼어, 입이 예쁘게 생겼어 라며 이목구비에 관한 것만 생각할 텐데 이런 부분적인 이목구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목구비의 조화입니다. 이목구비는 전체적인 조화를 판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멋있다와 같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형을 한다고 해서 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피부에 윤기가 나도록 밝고 화사한 얼굴이 되도록 그리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윤기 나는 피부입니다. 상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인상학에서도 얼굴에 윤기가 나면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관상학이나 인상학이나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부티가 난다고 하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앞서 말한 푸석푸석한 피부, 피곤해 보이는 윤기 없는 피부를 가진 얼굴과 연결이 되시나요? 상학에서도 피부에 윤이 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피부에서 윤이 납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이후에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공한 부자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얼굴도 한번 보세요. 피부가 반들반들하다 못해 빛이 반사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화장을 하세요. 깨끗하게 광이 나게 말입니다.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선호하는 사람의 얼굴과 생김새는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부에 윤기가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심리학에는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게 굳혀진 그 사람의 이미지로 인해
향후 행동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으로 윤이 나는 피부를 꼽습니다. 다음으로는 밝고 화사한 얼굴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연예인을 마주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연예인답다. 역시 연예인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또 연예인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주 쉬운 것인데도 연예인들의 얼굴에 항상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질 못합니다. 바로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를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수도 없이 발표됐습니다.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얼굴입니다.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오,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힘든지,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판단을 했을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굴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음흉해 보이는데? 끼가 많아 보이는데? 사람 착해 보이는구만. 따위의 말들 역시 전부 얼굴로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또 즐겁다면 이건 역시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도 생기 있는 얼굴, 사기 있는 얼굴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래야 얼굴에 생기가 돌고 운도 트이게 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 누가 죽을 상을 하고 있거나 힘이 없어 얼굴이 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어두움이 생긴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는 사람, 이제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서 석이, 즉 빛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목구비의 모양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상학에서는 색을 살핀다고 해서 찰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얼굴의 빛과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운과 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트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얼굴을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모든 운을 다 얻을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벽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관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 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냐?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상학에서는 사주불여 관상이요, 관상불여 심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이나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상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입니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입니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는 이를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위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되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몸짓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입니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한 번씩 절을 찾을 때마다 부처님의 얼굴을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한 연구 설명을 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늘 눈에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입니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에서처럼 역시 타고난 이목구비의 모양을 보는 관상보다 마음의 씀씀이를 다스리는 심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마음의 씀씀이를 후하게 쓰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좋은 운을 불러오는 여러분만의 심상을 만들고 가꾸어 보세요.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며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저자는 또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정재 저자의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는 오늘 알아본 관상뿐 아니라 사주, 말과 행동, 의복, 풍수 등이 우리의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책의 전체 내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옥토끼와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옥토끼와 함께한 시간이 편하고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의 얼굴로 만들어주는 은은한 미소 잊지 않으셨죠? 은은하고 편안한 미소로 오늘 밤도 편히 주무세요. 늦은 밤까지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